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록을 찍었습니다. 나 있는 이 에어컨을 키지 않은 이런 데는 말고 여기 조립식 판넬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판넬도 보면은 좀 두께 좀 크게 하면은 창고도 그렇게 덥지 않은데 나 있는데 42도 찍었습니다. 열사의 나라 따로 없어요. 뭐 스웨덴 아니 스페인은 뭐 포르투갈이랑 48도 찍었대는데 그에 비하면 양호한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이낙연 총리가 7, 8월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세 누진세를 없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누진세를 안 없어졌습니까? 이거 박근혜 때 한번 난리 나갖고 뭐 7단계에서 뭐 조정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택용 전력은 저압이랑 고압을 나누는데 거의 고압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3kW 이하는 저압인데 이게 보게 되면 200kW 이하 사용하면은 730원. 그러다가 200에 400kW 쓰면 1200원. 400kW 되면 뭐 5배 올라가죠. 6,000원. 이거 미친 거예요, 이게. 2016년에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문재인 정부 바뀌어서 좀 뭐 바뀐 줄 알았더니 뭐 바뀐 게 없어요? 에? 아니 무슨 뭐 한시적이에요. 아니 영구적으로 누진세를 없애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물론 과거에 우리 산업화 시대 때 국민은 희생하고 그러니까 가게는 희생하고 기업을 살린다고 해서 공장이나 이런 데 먼저 전력을 공급하고 남는 거 우리 뭐 한등끄기 운동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가 우리 전력이 모자랄 때고 지금은 예비 전력도 뭐 1000만와트 이상 남아있는데 그리고 전기는 남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에? 그걸로 뭐 쟁여놓는다고 계속 몇 년 동안 놓은 게 쟁여놓은 게 아니라 순간에 발전하는 양을 계산을 해서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전기라는 게 어디 하나 이 뭐 콘덴사나 뭐 배터리처럼 축적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전력도 남는데 왜 가정용 가게용만 이렇게 누진세를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겨울인가 무슨 공사를 하고 좀 전기 뺐었는데 평소에 한 7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뭐 한 3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누진세 적용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만할 때 됐지 않습니까? 예? 진짜 우리 IF 이유만도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이 방망경해갖고 나라 이렇게 말아먹고 나서 또 펀딩 받아서 하면서 기업을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도 정책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업을 위한 정책만 펼쳤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기세입니다. 국민은 좁다라 이거예요. 어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떼어페 일하고 나오면 요즘 같은데 잠이라도 좀 푹 자고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아껴서 에어컨 이 전기세 폭탄 맞을까봐 또 껐다 켰다 하고 그냥 미치는 거죠, 진짜. 예? 이제 제발 이러지 맙시다, 이제 문재인 정부도. 예? 왜 이렇게 소비하는 데에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소비하는데 또 중복되는 누진세를 물리는 자체가 이게 후진부적 발상이잖아요. 또 얘기 나오죠. 자동차 유류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전 세계 기름을 우리만 아껴 쓴다고 뭐 원유가 뭐 안 고가야 됩니까? 더 파면 되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더운데. 예? 이런 것 좀 조색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 복지 뭐 이렇게 예전 뭐 소득 주도 성장 얘기하는데 소득이야 뭐 알아서 올라가겠죠. 좋은 직장과 자영업을 잘하면. 예?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간접세로 인해서 지출되는 것에 대한 주머니를 좀 채워주세요. 힘들지 않습니까? 정부라는 게 조세의 정의라는 게 뭡니까? 소득과 재산이 있는 데다가 세금을 물리는 거고 없는 사람들 벌어서 쓰기 바쁜데 그 쓰는 소비세에다가 국가 세금을 물린다는 게 이게 깡패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삥 뜯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정말 이런 나쁜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지를 많이 하게 되면 조세 부담률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간접세를 걷는 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접세 비율이 한 80% 정도 되고 나서야 간접세 20%는 몰라. 지금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 간접세, 그러니까 세수가 계속 더 거친다 하잖아요. 어? 뭐 이번 올해도 뭐 한 10% 이상 더 거친다. 그게 뭡니까? 간접세로 그렇게 국민 소비에 세금을 때려 넣으니까 세금이 더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휘발유 값이라도 싸게 주고 전기세, 누진세라도 없애주든가. 정말 답답합니다. 왜 국민들의 소득이 안 늘어난 줄 아세요? 이런 간접세로 뺏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경기가 더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 여름에 에어컨 빵빵 24시간 키고 삽시다. 진짜 죽겠습니다. 에? 정말로. 그리고 좀 더불어서 자동차 기름값도 좀 부가세만 받고 하세요. 따블에 따따블을 매기는 게 너무하네. 이건 무슨, 좀 가고 싶은데 시원하게 가서 좀 뭐 좀 사 먹고 들어오고 좀 합시다 좀. 에? 이게 뭐 경기 부양이지.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려면은 물론 더 이상 뭐 거품과 빚내서 뭐 여유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나마 정부가 이런 것들 좀 국민들한테 부담 안 가게 좀 합시다. 더 나가서는 부가세도 철폐하고요. 부가세 왜 걷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요? 가진 놈한테 더 거두면 되잖아요. 응? 이 나라에서 그 안에 그렇게 혜택 받고 재산과 소득을 늘렸으면은 거기다 합당한 세금 있는 자한테 걷는 거죠. 없는 사람 먹고 쓰기도 모자라는 사람한테 세금을, 소비세를 걷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나라 언젠가 이런 게 생길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금 고지고대로 내는 놈이 바보예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물론 거친 세금 갖고 이명박 박근혜처럼 뭐 엉뚱한데 뭐 쏟아붓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재인 정부도 만만치 않아요. 세수가 더 거치면 그만큼 국민한테 혜택을 주세요. 전기세, 누진세 없애버리고 부가세 없애버리고 유리세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 경기가 빡 하고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소득주도 성장은 맞는 얘기인데, 그쵸? 어차피 우리나라가 불로소득에 의한 재산 가치에 의해서 재산이 늘어났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거는 그 나라의 산업 구조와 국민 생산력에 달려 있거든요. 소득이 늘어나는 게 맞는 얘기고, 자영업자들은 뭐 예전에 30%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서 25% 정도 되는 모양인데 더 줄어야 돼요. 자영업 망하는 거는 어떻게 국가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자영업 잘 될 때는 뭐 국가가 세금 더 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격한 논리입니다. 안 되는 자영업은 하지를 마세요. 네? 그럼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고 직업이나 재취업의 기회가 없다 싶으면은 아우성 치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발전되겠죠. 더 이상 자영업이 뭐 안 되니까 이제 이것도 뭐 시장 논리를 보면은 안 되니까 이제 상가들도 텅텅 비고, 자영업이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까 이제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임대차 보호법도 보면 뭐 진짜 현명한 국가나 현명한 개인 인생을 보더라도 현명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쓰디쓴 경험과 실패를 보고 지금 현재와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미래에 대한 이익을 보게 되죠.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과거의 문제를 개선해서 현재를 제대로 하면 훗날 좋아지는 거잖아요. 좀 그렇게 갑시다 좀. 진짜 날 더운데 전기세 이제는 기업이 좀 더 냈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전기 많이 쓰잖아요. 누진세 같은 건 없애버리고요. 감사합니다.